안녕하세요. 저희는 눈맞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속상한 경험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속상한 거라는 것은 아이가 다쳤을 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엄마한테 혼났을 때, 혹은 친구가 나랑 놀아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갑자기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했을 때 등등이 포함이 되겠죠. 네, 좌절된 상황이죠. 아이가 좌절된 상황에서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 자녀도 그런 경험 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특히 유아기 때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이렇게 아직 순화를 하거나 이거를 세련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라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즉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제 마음은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이런 맞아, 느낌도 맞아. 들고,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그 아이는 화가 나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아이가 하는 말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엄마 미워. 엄마 때문이야. 이래서 이랬잖아 하고 남 탓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그 말에 속아서 잘 받아주지 못했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엄마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가 속상한 걸 경험하면 엄마도 속상해요. 그리고 좌절감이 같이 겪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엄마 때문이야 하면 죄책감도 올라와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속상한 감정은 그러면 나쁜 감정인가요? 속상한 감정은 전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상한 감정, 화나는 감정, 즐겁고 행복한 모든 감정을 갖고 있어야 하죠. 맞아요. 어느 정도 속상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야지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빠당 넘어졌을 때 저희는 그 부정적 감정을 빠르게 덮기에 급급하죠. 그렇죠. 괜찮아. 일어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덮어버리고 아이는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한데 괜찮다라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건가 보다, 틀린 건가 보다, 잘못된 건가 보다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감정이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정서를 결부하게 됐을 때 분노라는 감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혼이 났거나 괜찮다라고 덮어지게 되면 그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정서가 잘못 엮이게 되는 경우도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을 땐 엄마가 옆에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프겠다. 속상하겠다. 실수해서 짜증나겠다. 이런 엄마의 공감적인 반응. 그리고 나도 너랑 같이 느끼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응원하고 있어. 를 아이에게 전달해주면 아이가 엄마도 나도 같은 감정이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이걸 아니야 괜찮아 빨리 할 수 있어 일어나 이렇게 되면 아이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적 반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봉봉이가 어떤 사건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슬픔이가 그 옆에 가만히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울고 싶지 슬프지라고 위로를 해요. 정말 위로된다. 네, 그랬을 때 봉봉이가 그 슬픔에 마냥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나니 속상하다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을 하기 위해 이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큰 위로가 저도 됐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뭔가 좌절되고 속상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엄마 아빠가 혹은 그 주변의 친구가 주는 피드백이 아이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것도 그냥 또 하나의 감정일 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감정이 느끼는 게 괜찮다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감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감정의 수위가 정상 범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괜찮은 거고 혹은 부모님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시거나 혹은 아이가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 꾹꾹 참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맞아요. 혹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도 모르시다면 전문적인 곳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참는 아이들도 많고 또 너무 표현하는 맞아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감정을 언어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아이가 속상한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을 때 속상하구나, 짜증나구나 대신 이야기해 주면 아이가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상한 감정이구나, 화난 감정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해 주시고 머물러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인데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이거구나 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이게 짜증이야, 분노야, 속상함이야, 슬픔이야 라고 알려지면 아, 나 지금 슬프구나, 나 지금 속상하구나, 나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감정 붙이기에 꿀팁을 좀 드리면 요즘에 이렇게 감정 사전 같은 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속상하다, 슬프다, 희한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하면 그냥 그 감정을 엄마도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하시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인 감정 한 5, 6가지,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 5, 6가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대사를 읽듯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가 아이가 그 상황이 닥치면 네가 지금 짜증났구나,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접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 할 말은 많지만 어쨌거나 머무는 거, 그리고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아이랑 같이 공감적인 육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 부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아이에게 모든 상황을 100%다 읽어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10번 중에 뭐 2, 3번은 그냥 괜찮아. 넘겨도 돼야 되는 타이밍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7번은 감정을 읽어주고 뭐 3번은 그냥 흘리셔도 괜찮아요. 100%는 맞아.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저도 가끔은 아이가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똑같이 돌려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은, 오늘 하루 딱 한 번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날이 돼봐야겠어요. 맞아요. 가끔 보면 너무 오버해서 감정을 읽어주면 맞아요. 그게 엄마 거지 아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아이 거부합니다. 네. 엄마 그것까지 아니야. 너가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하고 당황하고 화가 나고 그랬구나 하면 이건 엄마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정 읽어주는 것도 선생님 말씀대로 한두 단어 정도, 속상해, 짜증나, 요 정도가 사실은 딱 적정수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100% 아니어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이가 속상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아이와 눈맞춤 육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